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데일리 시황, 가치투자의 시장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코너 데일리 시황으로 오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하도 안 간다 그러면서 고생하더니 이제 가려고 하긴 하는데 가는데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로 펼쳐지는 이런 시장 참 짜증납니다. 그리고 또 어제부터 시장의 색깔이 좀 확 바뀌었죠. 그동안에 움직였던 AI 중심으로 됐던 중소형주 쪽들, 반도체 쪽들 우르르 해버리고 개인들 다 그쪽으로 몰아가 있대. 몰아치자 이쪽으로 그냥 해버려서 거기다 물량을 확 쏟고 쏟은 거 가지고 와서 그대로 다른 쪽 그래가지고 여기는 개인들 거의 없어. 이쪽으로 가서 우리가 실컷 한번 파리를 즐겨보자. 그러면서 가는 저 PBR 관련된 종목들, 또 경기 민감 섹터들 이런 쪽들이 시장에 또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패턴들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또 한 달 동안 AI 관련된 쪽 그리고 또 중소형주들이 시장의 대안 쪽으로 많이 움직였던 건 사실입니다. 차익 매물 나와야 될 때도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서도 이거 낌새 이상하다 정리하고 또 저 PBR 관련된 시장에 또 맞는 색깔 쪽으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 이것도 시장의 색깔이기 때문에 대가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할 수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피가 너무 죽겠어요. 언제까지 이런 피곤한 흐름들에 맞춰서 여기 춤추면 같이 춤추고 그쪽에 있다가 또 이쪽으로 가서 같이 이러면 이래야 되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시장의 색깔이라고 하더라도 좀 정도껏 합시다. 좀 정신 차리게 좀 하고 삽시다. 시장이 그냥 그렇습니다. 아무리 한탄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변한 게 없겠죠. 그런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중심은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왔던 또 저평가 종목들, PBR이 낮은 종목들이 정부의 입김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부분들, 아직 정부가 2월 중에 발표한다는 것 때문에 약간 또 미리 땡겨와서, 미리 나온 거는 1월 달 중반에 나왔지만 그걸 땡겨와서 그거 가지고 또 플레이를 한다. 참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마저도 테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이 성장이랄 게 있겠습니까? 성장보다 돈은 싸놓고 있어요. 국가는 이제 싸놓고 나름대로 물론 거기서 얘기하는 북밸류가 차이는 있습니다. 그냥 캐캐 묵은 것들에 대한 자산들 아니면 자산에 대한 기본이 자본 플러스 부채지 않습니까? 부채 같은 경우도 그것까지도 또 이걸 부채를 뺀 다음에 이제 자본에 대한 얘기들 나오면서 거기서 나왔던 어떤 북밸류를 산정하는데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대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저희가 확인하는 자산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좀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다 포함시켜서 뭐든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런 쪽에서 저평가에 대한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은 성장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돈 쌓아놔서 이걸 가지고 우리 그냥 주주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냥 자사주 매입해서 그거 가지고 소각까지 하겠다. 절대 그런 회사들이 눈꼽만큼도 없는 회사들입니다. 아니 누가 내 회사에 내가 자사주 이만큼 갖고 있는데 이거 내 거야. 이거 내가 나중에 필요하면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이거 팔아서 너 돈 쓸 거야. 팔아서 씁니다. 주가한테는 긍정적일까요? 이만큼 또 대규모 블록딜에서 팔아가지고 쓸 거에 대한 재원을 남겨놓은 거죠. 그거 소각 절대로 안 합니다. 내 회사인데 내 회사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래. 주주면 주주지 50주 100주 갖고 있는 주주 위해서 내가 자사주 소각하라고?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변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1도 없는 회사들입니다. 그런 어떤 근본적인 대한민국 주식의 지배구조나 그리고 또 회사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들은 그럴 가능성이 1도 없는 회사를 가지고 저평가니까 자사주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 매매해야겠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그냥 하나의 테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활용을 통해서 차라리 진짜 소각을 한다든가 제가 보기엔 1도 없는 얘기지만 소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를 통해서 현금을 마련해서 그걸 또 성장에 대한 어떤 성장도 많이 얘기는 했었습니다. 수소 한다, 온라인 배송 한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었겠지만 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장을 논할 수 있는 자산의 활용 가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회사들은 항상 그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고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그런 쪽에서 뭔가 변화가 나올 걸 기대하고 대각에는 아직은 투자 아이디어가 개인적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시고 어떤 시장의 트렌드가 맞기 때문에 따라가는 걸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게
핵심은 아니다 라는 관점 쪽에서 울컥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어제와 비슷한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저기 올라가서 쭉쭉 올라가서 이제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그냥 쭉쭉 가는 이런 모습들인데 그걸 또 비슷하게 따라가는 건 뭐 일본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 대만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 나는 미국과 한편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 제대로 포지션 못 갖고 있는 한국은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고 또 장중에 중국 쪽의 영향을 좀 받네요. 상해 종합 증시, 홍콩 H 증시 모두 다 반등하다가 다시 힘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을 장중에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힘이 빠집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뭘 하나요? 또 수급적으로 약간 또 치사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선물 한 7,000개 정도 쭉 매수를 하면서 그래 한국도 좀 돌려야지 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아까 중국 저항선을 맞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살짝 여기 저항을 돌파하기 위한 힘을 보여주든 아니면 다시 밑으로 가든 어떤 무거운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다시 매도로 가동하네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주식을 외국인 기관 매수로 보이고 있다.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나쁘진 않습니다만 매수로 보이는 가운데 현물까지 같이 돌아와주면 가장 시장이 탄력적으로 변하겠지만 요게 묵직하네요. 그래서 선물이 무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노리는 쪽은 아마 중국 쪽이 제대로 방향을 못 갖춘다 그러면은 계속 한국도 그걸 바라보면서 선물 매도 플레이가 들어오지 않나. 그런데 결국은 뭐 오늘 조각까지 뭐 한 마이너스 2,000개 이상까지 묵직하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시장의 문의는 상승 쪽으로 계속 가닥을 잡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외국인들이 선물이 공격적으로 매도로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그나마 중요한 저항권 위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효과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일단 시장은 그래도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그런 패턴이겠죠. 위쪽으로 어렵게 고생해서 쭉 올라간 거 다시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2,500선 이 정도쯤에서 지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음 자리 가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갈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에 하나가 또 체크가 될 게 조만간 이제 삼성전자의 역할. 삼성전자가 내일이죠. IR 하면서 우리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힘을 마련해 주지 않을까라고 혼자 그냥 생각하고 있는 이런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한쪽이고 아니면 반도체 무겁다고 하더라도 뭔가 대체하는 섹터들이 나오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움직이는 뭐 태광산업, 뭐 KCC, 뭐 금호석유 이런 거 가지고 시장을 끌 수 있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신선한 재료다라고 생각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건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시장의 하나의 주축이 돼서 종목이 움직일지는 아직은 모를 거가 한번 볼까요? 태광산업 지금 오늘도 16% 올라갑니다. 뭐 대차게 그냥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빵빵빵. 근데 평소에 이 거래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거래 1,000주 나왔던 일별로 보게 되면은 1,000주 무슨 2,000주 이렇게 됐던 거래가 이제 2만 주 되면서 와 거래 좀 많이 되네. 이거 고점에서 만약에 거래 딱 안 된다 생각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들어갔던 거 그냥 발목 묶여버립니다. 팔지도 못해요. 거래가 딱 죽였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도 맞겠느냐 애매합니다. 그런 것도 좋아하는 쪽이 기관들이죠. 이 기관들은 그런 거 플레이 또 그냥 쭉 해버리면서 알아서 매매가 이렇게 들어오는 관점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태광산업 한번 볼까요? 이 회사의 업황을 보게 되면 석유화학, 원사직물, 섬유 부문 석유화학과 관련된 부분들과 이런 쪽들이 화섬 쪽이 과연 얼만큼의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성장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겠죠. 게다가 케이블 TV,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거는 그냥 워낙 묵직한 회사고 그냥 여기서 돈 벌면 벌고 자산도 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둥그스름하게 앉아있던 회사가 물론 당연히 PR 2배 그리고 또 PBR도 저 밑에까지 와서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올랐다고 하더라도 월봉상 보면 이제 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일 만한 타이밍 때 움직인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때는 서서히 움직였는데 한 거의 1년에 걸쳐 움직일 거를 지금 3일 만에 움직인다. 이런 건 좀
좀 그런 부분들이죠. 예, 그래서 저평가가 발현된다. 이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까? 다만은 이런 저평가의 종목들을 따라가겠느냐라고 하는 저희 선택의 문제에서는 성장도 없고 거기다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거래량의 부족을 가지고 나중에 고점에서 대가기가 또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변화 좀 염두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시장은 상승 턴으로 진입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중국이죠. 중국이 얼마만큼의 변화를 잘 방어해 줄 수 있는지 체크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중국의 변화 흐름을 체크하되 아까 말씀드렸던 눌림목 한 번 더 주고 움직일 수 있겠다 라는 쪽에서 변화를 보고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오늘 섹터별 동향들 시총 상위 종목들과 함께 볼까요? 시총 상위 종목들은 삼성전자 쉬고 나머지 쪽에서 삼바, 요즘에 삼바가 우리 삼바가 달라졌어요. 삼바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 레벨업을 계속 시도를 하면서 들어오는 과정들 오랜만에 움직이는 거죠. 월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오랜 횡보 끝에 이제 거의 이런 극점을 한번 딱 치고 움직이자마자 레벨을 쭉 시도하는 모습들. 이렇게 되면은 거의 한 90만 원대 들어가지 않을까요? 라고 보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묵직한 종목이다 보니까요. 그런 쪽으로 변화가 나오고 있고 게다가 포스코홀딩스 오랜만에 움직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그 정도는 좀 심했지.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종목들의 특징은 포홀은 예전부터 포스코입니다. 철강 있죠? 철강과 함께 거기다가 신재생 산업질 2차전지 쪽에 백업을 하겠다. 이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두 가지 축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철강과 관련된 저평가 모멘텀들이 이제 부각받다 보니까 이거 좀 심했네 라고 하는 쪽에서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중요한 거는 이쪽은 아직 확실하게 턴하는 게 안 보여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습은 지금 나오고 있는 저항대 45만 원대 여기가 중요한 저항대입니다. 여기를 거래 팍 치면서 위쪽으로 상향 돌파해서 안착해야 되겠죠. 여기에 보여주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보니까 오늘 고점이 44만 9,500원이네요. 네, 아쉽게도. 네. 그렇다면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쪽에 모멘텀이 강하지 않다면 여기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무거워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아마 비중도 여기서는 좀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런 변화가 보여지고요. 그 밖에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좀 어지럽네요. 네, 추세가 뭘 딱 갖춰가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도 특이한 게 현대차는 빠지고 현대모비스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준선으로 위쪽에 있는 건 끌어내리고 아래에 있는 건 올리고 이런 변화가 들어가고 있고 현대모비스 관련된 또 리포트도 좀 나온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쪽으로 변화가 가고 있고요. 같은 종목에서도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이런 쪽이고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금융주에서 하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지금 보면 벌써 그 얘기 드리고 4만 원대 있던 주가인 것 같은데 어느덧 얼마 안 됐어요. 진짜 작년 하반기였으니까요. 이때 주가가 6만 5천 원까지 네. 차라리 장기 투자는 이런 종목을 하세요. 왜냐면은 이런 회사들은 밸류도 안 비싸고 거기다가 주주 가치가 있던 메리츠 증권, 메리츠 화재를 합쳐가지고 다 상장 폐지시킨 다음에 금융지주로 한때 묶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갖고 있는 회사 물적 분할해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더티한 행동들이 많은 한국 시장에서 오히려 역행해서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게다가 매년 일정 부분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그러니까 수익이 나게 되면 일정 부분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고 거기다가 또 배당까지 같이 주는 아주 중기적으로 모아가겠다 이 회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금 높죠. 그러면 이런 얘기 드리면 지금 막 시작하시지 마시고 가다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권 쪽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주봉상의 조정권 쭉 가다가 이렇게 나오는 조정권, 이런 조정권들 이런 때 여기서는 잘 못하겠네요. 근데 이 부분까지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때는 약간 이렇게 위쪽에서 저항에 닿는 자리죠. 이런 쪽에서는 일단 보류. 다시 한번 기회가 돼서 이렇게 눌려와서 한 6만 원대 밑으로 자리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런 때 부분 봐서는 그때부터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식으로 보시는 게 아마 이런 회사가 나중에 가게 되면 10만 원 넘어가고 시총이 드디어 저희가 알고 있는 꿈의 숫자 이게 지금 시총이 13조죠.
맞죠? 13조 대, 예, 아마 20조 가까이 가도 누가 뭐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뭐, 전 직장에서 뭐 그렇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아주 순수한 마음에, 예. 그래, 전 직장이라고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사랑합니다. 예. 네,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역시나, 예, 에코프로 BM은, 자리 못 차지하고 있고, 에코프로가 선방하는데 워낙 좀, 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 자리를 바이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LB가 과연 그렇게 해줄까 싶어서 뭐, 나름 부정적으로 보진 않았는데, 결국에는 또 시도가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마구 지지권 쪽에서 용트림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 눈길이 가고 있고, 그 밖에 셀트리온 제약도 좀 무겁긴 하네요. 근데 아직 뭐 추세선 무너진 건 아니고 약간 이쪽에 변화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 밖에 초전도라고 불렸던 회사 신성델타테크는 이틀째 쫙 밀려갑니다. 이런 거는 뭐 또 혹시나 이쪽에서 뭐 넘어가겠습니다. 뭐 기술적 분석 이런 거 해봐야 예, 좀 그렇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변화들 보다 보니까 또 하나 HLB 쪽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좀 이름 따라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들은 눈에 띄네요. 이런 것들이 변화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좀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섹터별로 보게 되면 섹터별로 봤었을 때 생명보험주, 예, 미래에셋생명, 이거 이틀째 한화생명 보니까 지금 최근에 너무 좀 오래 쉬었다. 월봉상에서 봐도 처음 이치네요. 이제 막 이 자리에 움직이는 거. 근데 보험사들이 약간 회계 기준 바뀌어서 조금 실적들이 회계 기준이 바뀌어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그거 가지고 애써 무시했는데 그래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런 쪽에서 손해보험. 네. 또 흥국도 여기서 나오네요. 또 흥 나와요. 흥하해운. 네. 또 흥구석유, 흥국화재, 쓰리흥들. 네. 가장 세네요. 흥자만 들어가게 되면 해야 되는 것 같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그리고 또 약간 금융주 쪽에서 보험 쪽, 화재보험 쪽 이쪽이 좀 강하다. 그런 쪽들도 눈길이 가고 있는 거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보다 보니까 뭐 예, 이쪽은 넘어가겠습니다. 뭐 CNT 관련된 쪽들, 예, 도저 CNT 탄소 나노튜브 이쪽은 뭐 볼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백화점 쪽이 강세를 보이는데 한화갤러리아 1,000원짜리다 보니까 거기서 막 움직이는 것들 빼고 나면은 아직 뭐 뚜렷하게 변화는 없습니다. 원격진료 쪽에서 그때 인성정보 얘기를 조금 드리고 주가가 강하다가 지금 뭐 또 얘기 나오는데 이 단계에서는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비트컴퓨터가 오늘은 강하네요. 강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계 여기서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플레이에서 쭉 올라왔다. 챙길 거 챙기고 보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더 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을 위해서 챙겨놓는 게 조금 부담 없이만 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보고 있고, 3종 세트죠. 디지털 진료, 비대면 진료, 인성정보,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3종 세트가 오늘 움직이는데 또 대통령 한마디에 움직였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보다 인성정보는 자회사가 그걸 하기는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액체 침습, 서버용 그러니까 서버가 에너지를 많이 먹다 보니까 열을 식힐 때 들어가는 액체로 좀 식힌다라고 하는 자회사를 또 갖고 있더라고요. 글로벌 3위 업체랑 연결시켜서 또 하는 회사가 있긴 있는데 이게 부각되는 것보다 오늘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보다 보니까 강관주 쪽에서 휴스틸, 하이스틸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변화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나도 철강주다라고 하면서 변화가 들어오는 것 같지고는 이렇게 세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 하면 또 많이 알려진 게 세아제강 지주죠. 네, 차라리 이런 건 낫겠네요. 이런 자리 쪽에서 이 자리 20만 원대 안착하고 계속 버티고 준다. 그러면 실적 따라서 확인하고 또 레벨업 시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뭐 크게 나쁘지 않다는 쪽에서 강관 쪽도 혹시나 이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시작하게 되면서부터는 뉘앙스가 약간 그쪽으로 나갈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테마죠, 정치 테마주 이런 쪽으로도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밖에 홈쇼핑도 거의 비슷하게 봐야 되겠죠. 그건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철강 중소형주 우리도 가야지 그러면서 신스틸 이거 움직이기 시작하고, 뭐 대동 뭐 스틸 네, 다 뭘 훔치고 있네요. 예, 스틸하는 회사들 이렇게 나가고 있고 철강주 쪽 쭉 움직이는데,
예전만큼의 강력한 모습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패스해야 될 것 같고요. 페인트 쪽도 우리도 저평가인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같이 동참하면서 KCC였죠. 예, 딱 저항 때 여기 딱 찍고 밀려 내려오네요. 네, 이런 모습들 참 그렇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거의 반응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증권주는 조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눈길이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워낙 자사주 매입을 직접 하는 미래에셋 같은 회사가 있다 보니까 올라올 때 이런 때에서 올라오는 거 보고 요거는 그냥 죽지 않겠는데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7,000원대 초반에서 거의 이제 8,000원대 진입을 시도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항대는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나마 플레이하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은행주보다 증권주가 더 낫었다고 생각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것도 그 정도까지 들어온다. 증권주 보유하면서 끝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냥 매매용이죠. 금융 쪽에서 매매하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오랜만에 움직이는 생명보험 쪽에서 한화그룹 쪽 관련된 쪽은 탄력들이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딱 멈추고 조정 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 보시면서 보는데 이거를 플레이를 계속하겠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딱히 뭐가 주력이 돼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나 섹터 얘기가 되게 애매하네요. 그리고 또 혹시나 포스뱅크 물리신 분들 어제 또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는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저항권 보니까 한번 반등 들어왔다가 딱 여기서 보세요. 분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밀어버렸죠. 그래서 여기 44,000원대에서 종가 23,000원까지 거의 50% 내려버렸습니다. 이거 잘못 들어가게 되면 장중에 그냥 이 정도쯤엔 저점이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4만원대 있던 거 거의 반토막 나버려요. 하루 중에. 이거 이제 앞으로 IPO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규 IPO 종목들은 예전처럼 올라가면 하루에 300%, 그 다음날 30%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룰이 깨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잘못 들어가면 그냥 고생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살짝 터치하고 저항 보여주고 그냥 빠질 정도로 힘이 없다. 이거 무거운 종목입니다. 이거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쪽도 잠깐 보다 보니까 그렇게 밸류가 완전히 싸게 들어온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들어온 게 25배, PR 25배. 시장이 그랬었고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더 그랬겠죠. PBR 5배. 이렇게 완전히 경쟁력이 있어서 좀 이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섹터 동향들도 살펴봤는데 뭔가 눈에 팍 띄는 섹터가 없다라는 쪽이 좀 아쉬운 것 같고 건설주도 변화가 들어오는데 대응을 잘 모르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주사 종목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쭉 들어오는데 보니까 오늘 홀딩스 쪽 종목들 강하네요. 8%씩 올라오고 오랜만에 이쪽으로 다 대응하겠다라고 보는데 이거 잘못했다가 들어가서 딱 끝나게 되면은 되게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일단은 보시긴 보시되 아마 시장에서 이런 거 가지고 또 워낙 저평가니까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노린 거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만약에 보시게 되면 동원산업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차라리 자사주를 매입한 부분을 소각을 하죠. 이런 회사들은 그냥 직접 갖고 있는 거 소각하겠다라고 나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 회사 보게 되면 특징이 지금 자사주 갖고 있는 부분들을 아예 여기 있죠. 대주주 거 빼고 대주주가 지분이 좀 많습니다. 68%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22% 이거 소각한다. 천만주를 소각해버려요. 괜찮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 가치는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좀 마무리 짓고 올라가는 거 이런 건 차라리 오히려 이런 게 더 강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 시장은 애써 외면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이고 그 밖에 나머지들은 지주사 쪽에서 막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은 별로 이렇게 하면 더 갈 것 같아요. 하지만 할 생각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 이렇게 강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사이에 시장은 낙폭을 확 줄였네요. 코스닥은 더 밀리고요. 코스닥 잠깐만 볼까요? 코스닥 지수가 어제 좀 더티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저항권들
저항권으로 이게 이탈하면서 저항권으로 바뀌었죠. 거기 맞게 되면 밀리는 이런 패턴이 나오다 보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 지지권 어디냐라고 봤을 때 지금 나온 여기죠. 810선이 지지를 해야 될 텐데 좀 불투명합니다. 예, 이런 쪽에서 불투명한 자리 쪽에서 일단은 뭔가 좀 선순환되는 게 나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죠. 아직까지도 여전히 코스닥에는 나머지 여진 가지고도 다 때려가지고 예, 지금 이런 거 안 될 것들 정리해서 예, 지금 다 코스피 그쪽으로 이전하자라는 쪽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여기서는 반대로 이쪽은 올라가고 이쪽은 그동안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았던 만큼 또 기회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노려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외국인들 선물이 늘어납니다. 또 아까보다 1000개 이상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그렇고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2500선 위에 기준선 위이다 보니까 너무 압박은 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따가 외국인들 선물이 몇천 개 이상 넘어간다. 별로 안 좋겠죠? 예,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어제부터 주식하시는데 많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더 중요합니다. 예, 아무리 시장이 이쪽이 어떻게 움직이고 저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내가 그렇게 딱딱 잘하게 되면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뭐 가치 투자 이런 거 안 보셔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맞고 여러분들이 끌고 나가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유하고 계셨던 기존에 있던 종목들 포트폴리오 거기에 기반을 해서 그리고 또 이게 성장을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또 실적 흐름들이 생각보다 탄탄할 것이냐 이게 맞다고 하게 되면 밀고 가세요. 그게 더 맞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이쪽 돌배서 저쪽 갔다가 저쪽 돌배서 또 이쪽으로 넣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포트폴리오로 뭐 몇 개 이렇게 쫙 해서 만들어 놓은 거 맞다. 배에 힘 빡, 아유 아파. 예, 빡 주고 예, 그리고 어깨 딱 펴시고 그냥 붙어보시죠. 그리고 이게 많이 빠졌다. 저점에서 들어가야죠. 그게 더 맞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동공지진하면서 그쪽으로 막 쫓아가고 또 이거 아닌가 봐 이쪽으로 막 쫓아가고 그게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심 잡을 땐 잡고 또 쫓아가실 땐 가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장은 그게 또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화이팅 하시면서 그래도 1월 달은 다 지났고 2월 달은 좀 낫겠죠. 이런 마음으로 다음 달 준비하시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가치투자의 데일리 시황은 계속 쭉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